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어제 게임주들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게임은 정신적인 아편이라고 했던 한마디가 전세계 게임주들을 휘청거리게 한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2조 5천억 사상 최대 규모 M&A를 성사시키면서 호재와 악재와 호재가 교체가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분석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하이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간 이제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약 한 10개월가량, 10개월, 11개월 정도 박스권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뭐 악재가 났다 하더라도 박스권 이제 저점이 되겠죠. 박스권 저점이 대략 한 13만원에서 박스권 상단이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 13만원대를 이제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상당히 어떤 확률이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실적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이제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3만원 초반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야 되겠죠. 뭐 대략적으로 이제 뭐 13만원에서 14만원 사이가 한 14만 한 5천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가격대라면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매수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 하이브는 지금 계속해서 거래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매일 거의 막 20만 주 정도 전후해서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모멘텀이 없죠.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내일이죠. 이제 8월 5일 목요일이 되겠는데, 목요일 날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게 아마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대략 한 6%대 정도, 6%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매매 공방이 좀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제가 보기엔 거래량이 내일 한 50만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20만 주에서 50만 주니까 배 이상이 되겠죠. 물론 다다익습니다. 내일 또 거래량을 100만 주 이상을 수반시키면서 양봉을 만들어준다면 8월 5일을 어떤 변곡으로 해서 우상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단은 굉장히 강하죠. 하단은 지난번에 블락딜 당시에 28만원대 중후반 정도가 최저점인데, 거기에 따른 뭐 나름의 어떤 강력한 지선이 설정이 됐다고 보면은 내일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뭐 우상향으로 주가가 한번 뭐 상승세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화면에 이제 정신적 아편, 게임주 때린 중국 정부, 아시아 게임주도 일제히 하락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 감명 깊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호모 루덴스라는 게, 호모 루덴스, 유희의 인간, 재미의 인간이라는 그런 책이죠. 지은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여하튼 간에, 재미를 뛰어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뭐 어떤 시대적인 큰 흐름이거든요. 정부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때린다 하더라도 재미를 이길 수 있는 영역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 체계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식은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가가 호재가 나온다고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고, 악재가 나온다고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본질이, 이 게임주가 시대적인 어떤 흐름, 혹은 이제 본질은 뭐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은, 요번에 악재를 통해서 오히려 수급 체계가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죠. 팔 세력들은 많이 팔고 나가고, 살 세력들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중국 정부에서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정신적 게임을 이제 정신적 아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악재죠. 그러니까 악재라는 현상을 보고 파는 세력의 심리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재에도 불구하고 사는 세력은, 이게 사실 시장의 선도 세력, 주도 세력, 이렇게 저는 사실 오히려 이제 반대로 우호적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재미를 뛰어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중국 사람들도 축구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죠. 스포츠 강국이죠. 중국 스포츠, 우리가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하는 것처럼 게임도 같은 반열로 해석되는 거죠. 우리 과거의 시각으로 현재를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린 친구들이 너무 이제 중독이 돼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삶에 지장이 될 정도로, 학업에 혹은 이제 건강에 지장할 정도로 이렇게 중독이 되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악재가 나왔고, 이번에 호재입니다. 2조 5천억짜리 통 큰 어떤 M&A를 실현시켰죠. 소셜 까진 업체 스피넥스를 인수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넷마블을 이제 주력제 편입했죠. 그래서 막 9만원대 한 중반 후반에서 비중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 20만원 제시했고 20만원 이상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0만원에서 전량 다 매도를 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잠시 후에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자체 IP를 갖고 있지, 자체 IP 비중이 낮습니다. 다른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IP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야 되겠죠.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스피넥스 인수에 따라서 자체 IP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오른쪽 이제 우하단에 보시면은 넷마블의 역대 M&A 그 현황을 캡처를 잡아놨는데요. 보면 이제 그 잼시티 1,500억, 카밤을 이제 9천억 인수했고, 코웨이를 2019년도 코웨이를 1조 7,400억 인수했어요. 스피넥스 인수 전에는 가장 큰 규모인데,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넷마블을 추천하면서 이 넷마블 관계자가 전화를 한번 해서 통화를 했어요. 왜?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게임 회사가 물회사 코웨이를 인수했다는 게 사실 그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인수했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그 오너가 누구죠? 방준혁 그 대표가 되겠죠. 그 오너 입장, 경영지 입장에서는 경영을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넷마블이 한계가 있는 기업이다. 작년에 이제 그 시장 흐름도 좋고 기술적 완성도 좋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죠. 2천억대에서 2,700억까지 나왔으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한계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게임 업체는 공격적인 거거든요. M&A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코웨이를 인수해서 경영을 안정적으로 갖고 가겠다. 이런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건데 요번에 스피넥스를 이제 그 2조 5천억에 인수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동안의 어떤 그 디스카운트 윈딩이죠. 저평가율을 해소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뭐 좀 그 과장을 한다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는가. 스피넥스를 인수한 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성증권 8월 4일자 보고서인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스피넥스 소셜 카지노 업체 확보로 글로벌 시너지가 뭐 기대가 된다. 뭐 고성장, 소셜 카지노 게임은 고성장 산업이죠. 자, 하여튼 그 2조 5천억의 인수가 사상 최대죠. 그 넷마블 기준으로 2조 5천억이면 이제 사상 최대 M&A 건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피넥스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속 성장에 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피넥스는 이제 그 베이징 소재 소셜 카지노 개발사 본래 게임의 어떤 지분을 100%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제 유독 좀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이징 소재 본래라는 게임 회사가 이제 그 베이징 소재에 있기 때문에 이 본래라는 그 게임 업체는 매출의 최대 40%를 마케팅에 재투자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격성을 의미하는 거죠. 앞서 작년에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코웨이를 1조 7천억에 인수하는 것은 이제 안정성 기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넷마블의 PBR이 1.9배, 1.9배, 2배가 좀 안 됩니다. 1.9배, 2.0배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타 어떤 게임사 대비해서 PBR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PBR이 낮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을 본다면 인기가 없대요, 인기가.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이라든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PBR이 뭐 5배에서 6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PBR이 낮은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피넥스 인수를 통해서 북미 시장 공략 시너지가 뭐 기대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가의 큰 산은 주가를 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실적이죠. 또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뭐 순이익이라든가 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약간 특별이익이라든가 이런 그 순수 영업을 제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수 어떤 그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장 이제 주가의 큰 요소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영업이익이 2,020억이었어요. 2019년, 2020년은 이제 2,720억. 그러니까 700억 정도가 증가했으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략 9만원대 중후반에서 20만원까지 올랐었던 근거고, 그 다음에 2,72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 한 2,500억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한 200억 정도 감소하니까 주가가 20만원에서 10만원 초반까지 빨리, 왜냐면 게임주들은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그거 감안해서. 그러니까 20만원에서 10만원대 초반까지 빠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고, 자, 내년도 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내년도 영업이 4천억을 넘어올 거고 그러는데 지금 삼성증권 8월 4일자 보고서 보니까 3,780억이에요. 이 정도만 되면 3,700억대 정도가 넘기면은 주가는 20만원 반드시 넘어갈 수밖에 없죠. 반드시. 그것도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죠. 하반기서부터 내년 한 1년 정도 넉넉 잡고 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작년에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9만원대 중후반에서 9만 5천에서 뭐 10만원 미만에서 추천했었는데, 주력주 편입인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7월 초서부터 올라갔어요. 불과 두 달 만에 이제 100%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0만원 돌파하는 것도 제가 이제 넉넉 잡고 내년 상반기를 보지만 이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뭐 2, 3개월 안에 그냥 게임이 끝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하죠. 반드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넷마블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다소 좀 중복이 되는데, 두 가지 저평가 요인이, 지금 넷마블은 이제 그 IP 비중이 낮아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그래서 요번에 이제 스피넥스 인수를 통해서 IP 비중이 급증해 버리죠. 이것도 이제 사실 주가 재평가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또 게임 업체에 대비해서 성장성이 많이 정체가 됩니다. 이것도 스피넥스 2조 5천억 2조 5천억 어떤 그 인수를 통해서 두 가지 어떤 그 저평가 요인이 일시에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 하단이 대략 한 13만 원대고 박스권 상단이 대략 한 15만 원 정도로 봐야 되겠는데, 이번 어떤 이슈를 통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준 가격을 이제 13만 원 초반은 주가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만 한 5천 원 정도가 기준가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넉넉 잡고 그냥 14만 원 미만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다. 우리가 여러분들 자세 한번 그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이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를 돈 1,000원 비싸게 산들, 혹은 돈 1,000원 싸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저가에 살리는 것도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매수가 매도보다 매수가 100배, 1000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자세를 상당히 중시하게 되는 어떤 에티튜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꿩이라든가 토끼 사냥한다면 100원, 200원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범을 사냥한다는 그런 심정이라면 좀 우리가 뭐 말 그대로 그냥 과감하게 베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이브 지금 일봉 차트가 이제 1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를 제가 또 캡처를 잡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변곡점이 있었어요. 3월 11일 날이 그 전에 2월 초에 주가가 아마 대략 한 25만 원대 고점 위에 계속 주가가 빠져서 20만 원대 깨졌다가 다시 이제 그 3월 11일부로 상승으로 반전되는데, 무슨 이슈가 있었느냐? 회사명을 바꿨죠. 기존의 BTT에서 이제 하이브로 바꿨어요. 그것도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 3월 11일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 다음날 이제 갭 상승이 나왔어요. 돌파 갭 혹은 급증 갭이 나왔는데, 그 갭 구간을 안 깨죠. 갭 지지선을 확보했죠. 그때 뭐 제가 또 방송도 많이 하고 또 회원분들께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4월 초에 이제 주가가 28만 원대 장중에 한번 고점 위에 주가가 한 3, 4일 정도 급락세를 보여요. 마지막에 4월 14일 날 시초가서부터 이제 거의 뭐 투매가 나왔어요. 투매가.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 4월 14일 날 유상증자를 발표하죠. 6% 유상증자, 6%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패턴으로 따지면 이제 상승 자학형 패턴이 나오면서 그 하단을 안 깨죠. 유상증자는 악재죠. 근데 악재로 굉장히 민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악재로 해서 뭐 나름의 어떤 의미 있는 바닥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6월 초에 이제 랠리가 한번 전개가 됐죠. 이때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점이 길기가 좀 가파르게 체증되지 않을까 제가 또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그 다시 원위치 추세선상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오기 말하는데, 6월 29일 날 갑자기 또 악재가 터졌어요. 블락딜인데 블락딜이 악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9% 할인을 했던 거죠. 할인 블락딜이 했던 거죠. 186만 주를 이제 그 블락딜을 하면서 주가가 또 박살이 납니다. 근데 그거로 인해서 거래가 블락딜 물량이 이제 186만 주고 또 나머지 물량이 한 200만 주가 터졌어요. 블락딜 물량 제외하고도 200만 주가 터졌는데, 200만 주는 뭡니까? 블락딜이라는 악재죠. 악재라는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세력은 파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락딜이랑 9%대 할인, 9% 할인이라는 블락딜 악재도 불구하고 사는 세력, 이게 진성 세력입니다. 진짜 세력이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제가 회복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회복이 되고 다시 32만 원 고점 찍고 지금 현재까지 왔어요. 지금 30만 원이 다시 깨진 그런 상태인데, 그 이후서부터 보니까 거래량이 완전히 급감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래 바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거래가 우리가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고 뭐 어떤 시장에서, 모든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영역이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 계속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빠지거나 인기가 없으면, 이슈가 없으면 거래가 끊어지게 말입니다. 거래가 급감하게 말이죠. 이슈가 없는 거죠. 그런데 8월 5일이죠. 8월 5일 목요일 날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게 분명히 이슈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추세를 유지를 해줬으니까. 여하튼 간에 8월 5일 날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이제 매출은 이제 전년 동기, 매출이 이제 2,432억으로 최근 보고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가 증가했어요.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 매출이. 그런데 영업이익도 만만치 않죠. 영업이익 27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그 이타카 홀딩스 인수 관련 일회성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비용을 제외하면 379억이면 굉장히 선방을 한 거죠. 여하튼 간에 내일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이 한 50만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변곡, 주가가 그동안에 하향 추세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모멘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분기 수업도 굉장히 좋죠. 그 내용은 또 나중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가입 금액이 이제 기간과 금액을, 기간하고 이제 금액을 보시면 3개월 150, 6개월 250, 1년 400인데, 일단 뭐 1년으로 하기, 6개월이라든가 1년 하기가 좀 부담되시면은 3개월로 먼저 하셨다가,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그 가입 직후 1개월 이내에 추가로 100만원 결제를 하시게 되면 이제 6개월로 소급 적용해드리고, 추가로 250만원 입금하시면 이제 1년으로 또 저희가 소급 적용합니다. 그거는 관심 있게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뭐 물론 이제 1년에 올해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1년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투자 금액이 적당히 되신 분들은. 정보 제공 내용은 저희가 문자 형태로 하루에 문자가 기본이 3번이 나갑니다. 문자만 보고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게 우리가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또 단기 매매하는 분들은 저희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중요한 게 1대1 전화 상담은 불가합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지금 뭐 금감원에서 작년 7월인가에 저희한테 공문이 들어왔는데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라니까 사실 일단 그런 걸 떠나서 나라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겠죠. 단지 뭐냐면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입금하시고 제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죠. 그 예의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문자를 통해서 저희 회사 이제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는데 처음에 잘 몰라요. 특히 초보들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문자 보내드린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가입 확인이 되시면 최고지역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고 뭐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